자, 다들 학교 이슈 때문에 약간씩 늦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둘이 뭔가 쌍둥이 같다. 너 옷도 비슷하고 말차 애몽도 똑같이 갖고 있니? 아이고, 신기하다. 자, 수업 시작해요. 보자. 오늘 확률 하겠습니다. 확률. 확률 내용 정리 잠깐 하고 수능 필수 유형 출제됐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2페이지 보면 뭐 기본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도 알고 풀어야지. 자, 문제를 뭐 막 푸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에 의거해서 우리가 좀 풀어야 되니까 잠깐 정리해 봅시다. 확률입니다.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확률은 P라고 쓰잖아.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쓰는데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표시된 거 압니까 이거? S 그지?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S라고 해. 이걸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자체를 표본 공간. 말이 뭐 공간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지 싶잖아, 그지? 근데 주사위를 던지잖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잖아. 그 전체를 S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특정 경우의 수를 올려주시면 되죠. 이게 확률입니다. 단지 그게 다죠. 되겠니? 자,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덧셈 정리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건 두 개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죠. 얘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우리가 말로 적습니다. 확률 이렇게 하죠. 자, 이 녀석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뭐를 빼줘? 뭘 빼야 되잖아. 그지? 중복되는 걸 빼야죠. 그래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빼주시는 거 이게 덧셈 정리입니다. 알겠죠?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덧셈 정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 숫자가 있는데 2의 배수가 되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자, 확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되겠니? 그러면 우리는 자, 100분의 전체가 100개니까 100을 깔아주고 2의 배수 개수는 50개. 그지? 3의 배수는 33개에다가 뭐를 빼야 되죠? 6의 배수를 빼셔야 됩니다. 겹치니까. 그래서 16개를 빼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덧셈 정리입니다. 더하고 뺐잖아. 그렇게 덧셈 정리 갑니다. 자, 근데 만약에 A, B가 오랜만에 듣는데 배반 사건이야. 자, A, B가 배반 사건이죠.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 이걸 배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반은 A, B의 교집합의 확률이 뭐가 되는 거? 0 되는 거. 이걸 배반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두 개가 만약에 배반이면 여기 없습니다. 여기. 아, 책이 없어. 오케이. 잠깐 금방 줄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잠깐만 읽어봐라. 1분 만에 가지고 올게요. 자, 1분 만에 갖고 올게. 거기 잠깐만 읽어보고 계세요. 뭔가? 확률 50부터
자자자자자. 자, 배반 사건은 그래서 교집합이 없는 게 배반 사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주사위 하나를 던졌거든. 홀수가 나오는 사건과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배반이죠. 동시에 못 일어나잖아. 이런 거죠. 그러면 배반 사건이면 우리 덧셈 정리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치?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확률. A가 일어나는 확률의 반대 경우, A 말고 나머지가 일어나는 경우, 이 경우의 확률은 1 빼기 A의 확률과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확률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데, 오랜만에 보는데,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수능 시험에 아주 많은 확률로 출제가 되는 거고, 조건부 확률 기억납니까? A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야.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든. 알겠지? 살인사건이 발생했어. 누가 죽었어. 너무 심하나? 누가 죽었대. 그지? 근데 B가 일어날 확률을 그지?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내가 살인자일 확률은 뭔 소리야? 하여튼 그런 거. 그치? 그런 거지. 그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 안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봤을 때 요 A가 일어난 거야. 얘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요거. 이해가니? 이렇게 개념이 이거야.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 안에서 또 다른 사건이 뭔가 발생했을 확률. 이렇게 적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식은 이겁니다. B바 A. 얘들아, 이거 간단한 계산도 수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죠. 그러면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을 밑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분자에 올려줍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을 분모에 내리고, 얘들 둘이가 동시에 이 교집합을 위로 올려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근데 만약에 그 문제에서 전체 경우의 수가 동일한 거야. 다시 얘들아, 당연히 전체는 동일하겠죠. 잠깐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잖아. 그럼 전체는 똑같겠지, 당연히. 알겠지?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가 주어지면 우리는 요 조건부 확률을 경우의 수로 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요건 좀 적어놔리. 책에 있을 수도 어디 갔노? 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표시도 해놓자. 전체가 주어지면, 전체가 있으면 이렇게 경우의 수로 하는 게 좀 편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 분모의 일부분이 분자로 갑니다. 반드시 분모의 일부가, 그지? 내가 분모에 있고 내 장기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거야. 이래야 안 까먹잖아. 그치? 이런 자극적인 비유를. 분모의 일부가 분자로 가겠다. 항상 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뭔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야. 이 안에 있는 뭔가가 이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조건부 확률은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능에 4점짜리로도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4점짜리로도 출제가 되는데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게 뭔지요. 이제.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A와 B가 독립이라는 말을 하죠. 독립. 얘는 이제 수능에 뭐 그렇게까지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자, A, B가 독립이라는 것의 필요충분 조건은, 다들 들어봤죠? 독립. 얘는 A 교집합 B의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으로 될 때 이게 독립입니다. 알겠죠? 얘들아, 반드시 기억해.
얘들아,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쌤, 그러면 얘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A하고 B가 엄마랑 나랑 독립했어. 얘들아, 좀 있으면 독립할 거지? 어? 대학교 가면 대구에 있을 거야? 대구 있으면 안 돼. 얘들아, 대구에 있지 말자. 알겠지? 공부해서 서울 가. 그래서 서울 가서 내가 집에서 독립했어. 그럼 나는 집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난 다시 집을 쳐다도 안 봐. 아니잖아. 집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걸 얘들 둘이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알겠지? 그게 아니고. 그럼 독립은 뭔데요? 그냥 이게 독립이야. 얘들아, 그냥 이 수식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이렇게 되는 게 독립인 거야. 알겠니? 이렇게 되는 게 독립이야. 이해갑니까? 되겠니? 자, 예를 들면, 얘들아, 발이, 주사위를 한 개 던졌거든? 주사위를 한 개 던졌어. 그래서 3의 배수의 눈이 A인 거야, A. 알겠지? 그 다음에 짝수 있잖아. 짝수가 B인 거야, B. 짝수 나오는 게 B인 거야. 얘들은 독립이야, 아니야? 네?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독립인 거 아니에요? 의미로 해석하지 마. 얘들아, 언어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죠? 36이니까 3분의 1이죠. 되겠지?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올 확률은 3개니까 2분의 1이죠. 됐지? 근데 3의 배수랑 짝수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6 하나잖아. 6 하나잖아. 6 하나잖아. 그럼 6분의 1이죠. 됐니? 이것도 곱하면 이거 되니? 되네. 이거 독립이야. 이게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얘랑 얘가 서로 상관이 있나 없나? 이딴 말을 하면 안 되고 요렇게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들 둘이 곱해서 요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독립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지? 여기 적어줄게. 3분의 1과 2분의 1 곱한 게 6분의 1이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탁 되면 얘가 독립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지? 독립은 절대로 말로 하면 안 돼. 그지? 얘들이 상관이 있으니까 독립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이걸로 바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옛날에 내신에서는 출제가 됐던 녀석이었고 됐죠?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가장 마지막 녀석 5번. 요거 좀 중요하대. 요것도 별표 하나 칠까요? 독립시행 확률. 얘는 무궁무진하게 시험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되게 많은 상황을 내포하고 있거든. 뭐냐면 N번의 독립시행을 해. N번의 독립시행인데, 자, 독립시행의 대표적인 거는 그거야. 반복하는 거야. 알겠지? 일단 잘 봐.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 주사위 던졌죠? 그 다음 던지죠? 그 다음 던지죠? 그러면 잘 봐. 우리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그 다음에 또 2번 던지잖아? 그러면 이 한 번 던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2번째 던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동시에 나오는 거 우리 곱하죠. 기억납니까? 다시 주사위를 첫 번째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와. 그 다음 2번째 던졌을 때도 2의 배수가 나와. 그럼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잖아. 그지? 이게 독립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독립인 거야. 독립. 곱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N번의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같은 시행을 반복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 거, 동전을 던지는 거, 이것도 독립시행이다. 내가 암치료제를 개발했어. 알겠니? 근데 너한테 먹였어. 승희한테 먹이고 혜원이한테 먹이고 먹였어. 너희한테 이렇게. 그래서 암이 치료되는지 보는 거야. 이것도 독립시행이 돼. 이해가? 그러니까 내가 암치료제를 개발했잖아. 그래서 100명의 사람한테 먹여봐. 듣는지 안 듣는지. 누가 갑자기 잘못해서 죽는지 안 죽는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게 다 독립시행인가, 이런 거. 알겠니? 자, 그래서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 어떤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 R회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R회, 뭐가 있다? 횟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P로 존재한다 할게.
되겠죠? 그러면 공식 쓸게. 공식은 NCR이 되겠죠. N번의 독립시행에서 이 사건이 R회 일어난다며. 그게 언젠데? 그지? 그 일어나는 위치를 정하는 거죠, 우리가. 알겠죠? 그리고 P의 R제곱이고 1-P의 N-R제곱이고 이렇게 쓰는 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수능에 당연히 잘 납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6번의 주사비를 던졌어. 근데 3의 배수 있죠? 3의 배수의 눈이 자, 2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되겠죠? 자, 6번을 던져. 주사위를 팅팅팅팅팅 이렇게 던졌는데 그 중에 3의 배수가 되게 나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이런 거죠. 그럼 생각해봐라. 6번의 시행 중에 3의 배수가 나오는 곳을 내가 선택하는 거야. 알겠니? 방금 어머니가 전화 와서 못 온다 했는데? 뭐지? 누구야? 아, 필수인데 뺐다고? 굉장히 오류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필수인데 뺐다고? 아, 그냥 빼도 되는 거였구나. 아, 나 방금, 아까 어머니 전화 와서 못 온다 하길래 나는 보강한다 했거든. 됐죠. 나 누구한테 전화 받은 거지? 보이스피싱은 아니겠지?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시행 중에서 내가 어떤 2번의 3의 배수가 나오는 곳을 원했잖아. 그 2번은 뭐해?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니까 이거죠. 이게 선택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6번 중에 2번의 선택을 하고 3의 배수 눈이 3분의 1로 나오잖아. 그게 2번 나오겠죠. 2번. 그리고 나머지 그 녀석의 여사건 3분의 2가 남은 4번이 나오겠죠. 됐지? 이게 바로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알겠지? 아주 잘 나와.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알잖아. 확률과 통계 문제들은 너무 다채롭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들도 어렵게 나올 수가 있지. 이 안에 상황을 꼬우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면 당연히 이 간단한 공식도 헷갈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 확률은 약간 요 파트에서만 적용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알겠지?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 확률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률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요거 안 적었다. 얘들아, AB가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죠. AB가 이거는 뭐 종속이라고 하잖아. 종속. 그지? 종속이면 우리는 다른 말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고 A 교집합 B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이 안 되는 거. 요게 바로 종속이죠. 여러분은 지금 엄마 아빠한테 종속되어 있죠. 빨리 독립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알겠지? 대구에 있지 마. 알겠지? 대구에 있으면 안 좋아. 대구는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한 몇십 년 지면 없어져. 뭔 소리야. 왜냐면 어쩔 수 없어. 인구가 줄잖아. 인구가 줄고 직업이 줄어. 그지? 그러면 당연히 서울 쪽으로 모든 것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학도 대구에 있는 대학교를 갈 거면 특수한 과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경북대가 그나마 대구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데잖아. 그지? 근데 얘는 만약에 간다. 사범대는 사실 서울 가나 대구 가나 비슷해. 알지? 영어 교육과. 얘들아, 경북대에서 지금 제일 높은 과가 뭐죠? 영어 교육과대. 국어 교육과. 이런 데가 높죠. 경영학과. 이런 데가 높잖아. 그래서 사범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울 가봐야 학교생 되는 건 똑같잖아. 그래서 뭐 월급 똑같잖아. 서울 간다고 더 많이 주는 거 아니거든. 물가만 비싸지. 집값만 비싸고. 맞잖아. 쓸데없이 괜히 서울 왜 가? 저는 집에 돈이 좀 있어요. 그럼 가셔도 됩니다. 그치? 근데 뭐 그게 아니면 그냥 이제 경대 가도 괜찮습니다. 그지? 근데 얘 말고는 굳이 경북대 혹시 간호학과 생각하시는 분 있나? 간호학과. 아주 대표적인 3D 직종이죠. 그지? 정말 빡셉니다, 이거. 이거 빡세대, 이거 빡세. 진짜로. 간호학과는, 어쩔 수 없죠. 이게 일이 힘듭니다. 3교대라고 들어봤네, 얘들아. 3교대가 뭐야? 3교대.
아니, 폄하하는 게 아니야. 사실 알려주는 거야. 사실 알고 가라고. 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3교대가 뭐냐면 3교대 24시간을 3으로 나누잖아. 그럼 8이죠, 8. 그러니까 8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거야. 하루에 매일.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문제가 이거야. 교대잖아. 교대가 뭐야? 어떤 날은 아침에 가야 돼. 이해가? 24시간을 3으로 나눈 8시간을 이렇게 쪼개놔. 3교대로. 근데 어떤 날은 아침에 가고, 어떤 날은 점심에 가고, 어떤 날은 저녁에 가야 돼. 이해가? 그러면 일주일, 1, 2, 3, 4, 5, 6,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죠. 하여튼 7일 중에 어떤 날은 새벽에 가는 거야. 어떤 날은 낮에 가고, 어떤 날은 저녁에 가고, 이렇게. 이게 삶의 리듬이 굉장히 깨집니다. 이게 되게 별로야.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하게 좀 사람이, 그지? 일어나서 밥 먹고 똥 싸고 이게 좀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은 잠을 못 자는 거야. 밤새야 돼. 그지? 일주일에 한 2번 밤새는 거야.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간호학과라는 과는 서울가나 대구가나 똑같대, 결국. 맞잖아.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건 비슷하거든. 그래서 뭐 이런 과들은 굳이 서울 갈 필요가 없죠. 내 생각에는. 이런 과들 말고는 무조건 서울 가셔야 됩니다. 여기도 서울. 경북대랑 있잖아. 얘들아. 경희대 알죠? 경희대. 똑같은 경대네. 그지? 얘들 둘이 끽해봐야 10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난대. 수능으로 따지면 문제 두세 개야, 두세 개. 그지? 요거 한 두세 개 더 맞추면 경희대를 갈 수가 있고, 여기서 두세 개 더 맞추잖아? 그러면 성균관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대 가는 정도의 실력이시라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요만큼만 더 맞추면 2계단 업그레이드가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서 최소 성균관대, 쌤 맨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대학교를 가잖아. 그러면 성균관대 이상은 가야 조금 공부로 대학으로 약간 이제 이득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가면 뭐 취직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공부해 해서 쌤 저 내신 등급이 이런데 무슨 정균관대예요? 아닙니다. 정시로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260점이야. 300 만점에. 요 점수 이상이면 성균관대를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점수야. 할만하다 이거는. 할만합니다. 공부하시면 돼요. 260점은. 알잖아, 그지? 260점 할 수 있는 거 맞잖아, 그지?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뭐 3점짜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뭐 수능에 출제됐던 것만 하고, 웬만하면 4점짜리 위주로 하겠습니다. 5번 해볼게요. 55페이지 5번. 55페이지 5번. 자, 간단한 문제니까 4점 치고는 조금 쉬운 거니까 빨리빨리 한번 풀어볼래요? 29번인데 왜 쉽냐, 이거는.
자, 간단하게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0개의 공이 있는데 임의로 2개를 선택하죠. 그때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과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이 같습니다. 이렇게. 그때 검은 공 2개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거 29번 치곤 좀 너무 간단한 상황이지 않니? 자, 우선은 얘들아 이런 거 혹시 생각하니? 얘들아 이 40개의 공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우리 분명히 경우의 수, 순열 조합할 때 공 나오잖아? 그럼 그게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지 않았니? 근데 왜 여기는 매일 얘기를 안 했지? 이해가? 뭔가 이상해야 돼. 그래서 이걸 기억해. 우리 확률 계산을 할 때는 확률 계산은 그지?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보고 계산하면 돼. 알겠지?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같아지는 것을 뽑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예를 들어 어떤 공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 둘이 뽑는 게 하나의 경우잖아. 그지? 이해가나? 근데 이 공들이 서로 같다고 생각해서 그 중복까지 생각하고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 중복을 발생시키지 않고 얘들 둘이가 다른 공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과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 알겠니? 근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중복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더러운 거야. 과정 자체가. 알겠지?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해. 확률을 계산할 때는 문제에서 명시를 안 했잖아. 그냥 다른 거라 생각해버려. 그럼 무조건 다 값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알겠죠?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저기 서로 다른 40개의 공이 서로 다른 겁니다. 알겠죠? 자, 그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 공 2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공의 개수가 없는 거잖아. 알겠지? 공의 개수가 없다. 그럼 나는 그 공의 개수를 정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흰 공의 개수를 적자. 몇 개? n개 하자. 흰 공의 개수를. 자, n개라고 딱 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자, 갑니다. 이제 계산할게요. 그러면 흰 공이 2개 나오죠. 40개 중에 2개를 선택하죠. 봐라. 얘들아, 나 지금 조합 썼지? 여러분도 조합 쓰지 않았니? 다르니까 조합을 썼잖아. 이해가? 조합을 썼다는 건 서로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야, 이미. 알겠습니까? 자, 그럼 흰 공 2개는 n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게 흰 공 2개 확률이겠죠. 같기를 40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이번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죠. 그러면 n개의 공 중에 하나를 뽑고 40개에서 n개를 뺏는 거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죠. 됐나요? 이거 계산하면 n은 그냥 나오지 않을까?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나오죠. 자, 분모는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n의 n-1이 바로 좌변이고 우변은 n 곱하기 40-n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계산합니다. n은 0은 아니겠죠. 약분합니다. 그러면 n-1은 80에다가 빼기 2n이 되니까 우리 3n이 81이 돼서 n이 얼마? 27개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끝났죠? 얘들아, 이래 되면 문제는 90% 이상 푼 거 아니니? 왜? 3번. 이제 검은 공 2개를 뽑을 확률이라며 흰 공이 27개니까 검은 공 몇 개? 13개. 오케이? 그래서 자, 4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13개의 검은 공 중에 2개를 뽑으시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알겠지? 29번 치고는 상당히 간단한 문제겠죠. 39에다가 2를 나누고 이것도 2분의 13 곱하기 12 이렇게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2는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3이네. 그러면 4, 3, 12, 4,
10. 그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약분이 되겠네. 그럼 10분의 1이가. 이건 뭐? 뭐라 했지? 네, 됐나요? 여기 답입니다. 여기다 60 곱하라 그랬죠? 그 답은 6. 이 29번 이렇게 나오면 참 고맙다, 그지? 근데 고마운 게 아니야. 왜냐면 29번은 조금 어려워야 내가 공부해서 맞추면 그만큼 득인 거지. 너무 좀 쉬운 거죠. 자, 넘어갑니다. 13번. 얘들아, 잠깐만 이거 내가 하나만 적어줄게. 자, 우리 아까 덧셈 정리도 배웠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도 배웠는데, 요거 하나 적자. 오랜만이라서 그래, 오랜만이라서. 우리 A 교집합, B 여집합, 이거 기억납니까? 고1 때 했죠. 이게 바로 뭐다? 차집합이었죠. 얘들아, 얘가 바로 A 차집합 B인 거거든? 근데 A 차집합 B는 확률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A에서 A 교집합 B를 뺐다. 자, 요거 외우셔야 된대. 이건 모르고 이거 시험 나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여기서 계산 꼬인데. 이해 가셨어? 알겠습니까? 네, 제 말 들리나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거 요 녀석이 바로 뭐다? A에다가 뭐를 뺏는 거? A, B 교집합을 뺏는 거. 요렇게 요게 바로 9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여집합이니까 B의 확률이 18분의 11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때 합집합을 구하라 했잖아. 맞니? 그럼 봐봐. 얘들아, A 합집합 B를 구하라 했는데 우리 덧셈 정리해서 A 합집합 B가 뭐야? A하고 B를 더하고 뭐를 뺐다? 교집합을 뺀 거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되잖아. 이해가니?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A에서 B의 확률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교집합을 빼면 되잖아. 그럼 결국 이것도 안 보네. 그래서 9분의 1 더하기 18분의 11이죠. 그럼 얘는 18분의 13.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공식 까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작년에 이제 3점짜리인데 이게 3점짜리도 하나씩 좀 짜증나거든. 그래서 잠깐 할게요. 흰 공 5개가 있고 검은 공 5개가 있는데 각각 공에는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어요. 보입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걸 물었냐면 2개를 동시에 꺼냈는데 여기서 2개 꺼냈는데 상상하자. 2개 꺼냈는데 그 2개 공이 같은 색이래.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 또는 그 두 수가 내가 꺼냈는데 숫자 2개가 똑같대.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요거 2 뽑고 요거 2 뽑으면 되잖아. 2개를. 이해가? 그랬을 때 그런 확률을 구해라. 이런 겁니다. 딱 보자마자 하나 드는 생각. 얘들아, 이거랑 무슨 사건? 배반입니다. 보이니? 이거 생각하고 가야 돼. 얘들 생각해봐. 같은 색공 2개를 꺼냈는데 그 두 색이 같은 거인 거랑 그 2개가 같은 수일 확률은 같은 수는 요렇게 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들은 배반입니다. 배반. 그래서 교집합은 있을 수가 없죠. 딱 보자마자 캐치. 그래야 문제가 쉬워지지. 오케이? 그럼 우리는 끝났다. 왜? 뭐야? 10개의 공 중에 2개를 뽑죠. 서로 다른 10개의 공 중에 2개를 뽑는데 같은 색인 거는 5개의 흰 공 중에 2개를 뽑자. 더하기 5개의 검은 공 중에 2개 뽑죠. 더하기 이번에는 같은 수인 거야. 그러면 같은 수를 2개 뽑을 확률 개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겠죠. 4개.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요거 적자. 얘들아, 항상 습관들이라 그랬죠. 흰 공 2개 뽑은 거야. 요거는 검은 공을 2개 뽑은 거고 얘는 뭐야? 같은 수를 뽑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혹시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다 적어버릴까? 이렇게. 요렇게 4개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뺄 거 있어, 없어? 없어. 배반이니까. 네,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됐나요?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지? 5, 9, 45, 45분의 10, 14니까 24가 되겠죠? 그래서 3, 8에 24, 3, 1에 3, 3, 5, 1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됩니다. 3점짜리죠?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리면 이제 한 해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틀리지 말자고. 자, 되겠니? 근데 한 해 더 하는 거 요새
나쁜 건 아니죠. 옛날에는 막 우리 때까지 좀 너무 옛날이가 나 때는 재수하잖아. 재수생을 이런 말이 있었다. 재수생은 어부보다 밑에 있다. 이런 말이 있었다. 그거 되게 자존심 상했는데 어부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아니대.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직업의 어떤 이제 소득 순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나는데 이거 공식적인 거야.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밑에 있는 직업이 어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뭐 여러 가지가 고려됐겠죠. 근데 그 밑에 재수생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재수생이 그지 가장 이제 부끄러워서 재수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숨깁니다. 친척들한테 우리 애 뭐 서울에 잘 다니고 있어 이렇게 근데 요즘은 음이 아니죠. 그래서 뭐 한 해 더 한다는 게 이상은 아닌데 그래도 웬만하면 바로 가는 게 좋죠. 자, 18번 갑니다. 요거는 좋은 문제인데, 얘들아, 시간 줄게. 한번 해볼래? 이거 아주 좋은 문제야.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해보세요. 18번. 이거 6평 29보이다. 이거 한번 풀어봐야 돼, 이거는. 시간 한 3, 4분 드릴게. 한번 해봐. 혜린아, 아까 내가 어머니하고 전화를 잠깐 했는데,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야 되기로 했거든? 약속했는데,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너가 핸드폰이 있니? 엄마, 나 학원 왔다고 그냥 문자 하나 보낼래? 응, 학원 왔다고 한 번만 문자 보내줘.
자, 어느 정도 스케줄을 한번 잡아봤나요? 주사위를 3번 던진 ABC. 자, 3번을 던져서 ABC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던진 거랑 두 번째 던진 거에 합이 8이 되는 경우, 그거. 근데 이제 이 안에는 당연히 이 C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냥 단지 얘들 둘의 합이 8인 거죠. 그 다음에, 자, 요 B가 C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경우, 자, 또는이죠. 됐니? 그랬을 때 요 확률을 구해라. 이런 겁니다. 자, 우선 경우의 수로 가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A 플러스 B가 8이 된다. 그 녀석은. 자, 이렇게 표를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표를 그리시면 얘들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26, 그 다음에 62,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53, 그리고 44 이렇게 5가지가 있겠죠. 되겠니? 근데 우리는 이 C는 어떻게? 이 C는 다 되는 거죠.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부 다 된다. 그래서 all 하자. 그냥 이렇게 해서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얘가 원하는 건 5 곱하기 6, 즉 몇 개? 30개가 됩니다. 이해갑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B가 C보다 크거나 같죠? 얘들아, 이거 하나하나씩 쓰지 말고, 얘들아, 생각해봐. 이거 쓰려니까 좀 많지 않니? 조금 많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응용이 좀 되셔야 됩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니? 중복조합. 생각납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fx1보다 fx2가 더 크거나 뭐 원이 얘가 더 크거나 같다 그러면 뽑아.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면 그대로 배열이 된다 그랬죠. 그지? 그래서 b가 c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 경우의 수는 자, 여기서 6개의 숫자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 2개를 선택하면 그냥 끝입니다. 알겠지? 이걸 이해하셔야 돼. 얘들아, 다시. 내가 여기서 1에서 6까지 숫자를 이렇게 쓰잖아. 쓰는데 1에서 6까지 숫자 중에 어떤 2개를 중복해서 선택을 해버려. 두둑. 그러면 알아서 BC가 정해지죠. 이제 이게 바로 중복조합의 기본 개념이잖아.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6가지가 되는 거죠. 얘는 아무거나 다 되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6 곱하기 6H2 얘가 바로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죠? 얘들아, 얘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있니? 있을 수 있죠. 그것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의 교집합, 알겠지? 즉 A 교집합 B, 요 개수만 잘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우선은 얘들 둘의 합이 얼마? 8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저기 다시 써볼까? 뭐 저기서 바로 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거 이제 문제 풀 때는 저기서 그냥 바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각 경우에 요 C 값이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에서 6까지 가능하잖아. 제 말 이해갑니까? 그러면 요거는 2가지. 그냥 쓸게. 6가지, 얘는 몇 개? 2개. 그죠? 안 이쁘다. 좀 이쁘게 적어줄게. 그치? 호요요요요요. 자, 그래서 여기는 6가지가 되겠죠. 6가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6개. 여기는 2개. 그냥 바로바로 쓰시면 되잖아. 그죠? 5개, 3개, 4개. 이렇게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총 20가지가 되겠다는 거죠. 다 했다, 그지? 다 했지. 왜냐면, 이 경우의 수 구했죠. 이 경우의 수 구했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 구했잖아. 그죠? 그럼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제 확률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는 당연히 얼마겠니? 얘들아, 전체는 주사위를 3번 던지잖아.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전체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30 더하기 요 녀석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7C2가 되니까 7C가 되니까 6 곱하기 7, 3, 21 그래서 126이 되겠고 여기다가 20개를 빼서 계산해 주시면 답 나옵니다. 그죠? 29번 치고 할만하죠? 최근 모의고사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에다가, 요거는 여기다 10 더하면 되니까 136이 되겠죠? 그래서 6으로 약분되니? 36분의 6, 22, 6으로 약분이 안 되네요. 4, 32, 4, 4, 16. 4를 했으니까 2개, 2를 2개 없애면 이렇게 되고, 17이고, 자, 그러니까 27분의 17,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답이 44야. 알겠지?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답 44입니다. 자, 할 수 있죠. 얘들아, 작년 6월 모의평가 29번이야. 쌤이 누누이 얘기했죠. 확통은 30번 빼고는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어. 진짜로. 알겠지? 봐봐. 29번이 이렇잖아. 할만하다니까? 30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거 말고는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약간 우리의 인내심을 조금 시험하는, 자, 그런 문제인데, 약간 노가다 문제인데, 바로 할게요. 같이 하자. 같이 합시다. 자, 갑니다. 영화관을 갔습니다. 1학년 2명, 2학년 2명. 사람은 다르대. 얘들아, 사람은 같은 게 없어. 알겠죠? 자, 3학년 3명. 이렇게 7명이 영화관을 가는데, 이렇게 내가 요 자리를 이렇게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관 자리에 이제 앉을 거야. 앉을 건데, A열에는 두 학년이 앉아야 돼. 알겠죠? 두 학년이. 1, 2, 3 이렇게 못 앉는다고. 알겠지? 근데, 같은 학년은 이웃해야 돼. 다른 학년은 이제 왕따 시키고 자기 둘이 앉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B열은 남은 애들이 이제 B열에 앉을 거거든. 근데 그때는 같은 학년이 이웃하지 않는데, B열에는. 여기까지 갑니까? 자, 이거 되는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천천히 생각합니다. 생각부터 할게.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 앞에 앉을 수 있는 A열에는, 자, 앉을 수 있는 종류가 뭐야? 1학년, 2학년 앉을 수 있죠. 이거 학년이죠, 학년. 그 다음에 1학년, 3학년도 앉을 수 있죠. 2학년, 3학년. 이렇게 종류가 3개죠. 됐니? 근데 잠깐만, 우리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 우리는 AI가 아니잖아. AI도 요새 생각 있다더라.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얘들아, 1, 2학년이 A열에 앉았죠. 그러면 뒷열에는 3학년은 무조건 뒷열에 앉죠. 3학년이 지금 몇 명이야? 3명이죠, 3명. 그죠? 이 3명이 B열에 앉는데, B열에는 같은 학년이 이웃하면 안 되죠. 제 말 들리나요? 그지? 근데 3학년 3명이 B열에 앉아버리면 이웃을 반드시 하게 되죠. 이거 오류가 나. 이거 바로 캐치해야 돼. 알겠죠? 얘는 B열은 불가능합니다. 3학년 3명. 왜냐면 얘들이 이웃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되겠지? 그럼 이건 하지 않아. 안 할 거야. 되겠니?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랑 요렇게 2개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얘들아, 이것도 얘들아, 둘 다 할래? 둘 다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1학년은 2명, 2학년도 2명. 오케이? 그러면 이거랑 어차피 동등한 상황이잖아? 그제 하나만 해서 2배 하시면 되겠죠? 제 말 이해갑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분류합니다. 앞열에 1학년하고 3학년이 앉는다 치자. 얘들아, 앞열에 요거를 이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계산해서 곱하기 2 하자 이렇게 생각했대. 그죠? 자, 그러면 1학년 3학년이 앞에 앉는다 칠게. 그러면 여기서 케이스 분류가 가능한 게 3학년이 몇 명 앉아 앞에? 2명 앉을 수도 있고 1명 앉을 수도 있죠. 그 케이스 분류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A열에 3학년이 한 명 앉을 거야. 자, 요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생각해, 얘들아. 쌤이 A열을 밑에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 A열이야. 다시 할게요. 자, A열에 그러면 3학년에 한 명이니까 1학년 2명, 3학년 1명 이렇게 앉은 거고, B열에는 나머지 애들이 앉겠죠. 됐니? 그러면 2학년 2명과 3학년 2명이 뒤에 앉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니? 지금 요 상황이야. 얘들아, 하나 빼먹으면, 하나 잘못해서 빼먹으면 1년 더 한대. 얘들아, 생각해야 돼. 잘 봐. 우리 처음부터 몇 개 하기로 했어? 얼랄랄랄라. 곱하기 2 하기로 했죠. 자, 갑니다. 2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거 2개. 따라옵니까? 자, 잘 봐. 얘들아, 내가 요 상황은 하나의 힌트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잠깐만 더 했을게요. 이웃하지 않으니까 2, 3, 2, 3 이렇게 되겠죠. 이웃하지 않으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잘 봐. 자리를 먼저 만들고 배열은 나중에 할 거야. 내 말 이해가? 잠깐만. 얘들아, 말이. 우선 자리 정하고 배열은 나중에 하는 거야. 배열은 나중에 우리가 계산할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잠깐만.
A열에 1학년 2명이 앉잖아. B열에 남은 2학년 2명과 3학년 2명이 앉잖아. 근데 앞에 열에는 같은 학년이 이웃해야 되거든? 그러면 311도 되는 거잖아. 제 말 이해가요? 얘도 봐봐. 2323이라고 써놨지만 3232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능한 자리를 정한 다음 각 학년의 배열은 나중에 할 거라고. 알겠지? 그렇게 할 거야. 자, 그래서 2 곱하기 갑니다. 2 곱하기. 자, 자리가 몇 개 가능해? A열에 2 종류가 가능하죠. A열. 요게 A열이야. 되겠니? 그 다음에 B열도 2 종류가 가능하죠. 왜? 2323, 3232. 서로 이웃하면 안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B열이 가능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까지 하면 총 2개였고 앞에 열 2 종류, 뒤에도 2 종류. 내가 자리를 정해놓은 거죠, 이제. 됐지? 이제 3학년, 2학년, 1학년 사람이잖아. 배열해 주시면 돼. 다시 돈다. 큰일 났다, 이거. 학교 많이 힘들었니? 네. 이거 못 풀면 더 힘들어진디. 가자, 알겠죠? 그래서 3패 곱하기 2패 곱하기 2패. 요렇게 3학년과 1학년과 2학년에 배열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3학년 3명을 배열해 준 거죠. 요거는 1학년, 요거는 2학년을 배열해 준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나온답니다. 됐지? 자, 됐죠? 자, 두 번째는 케이스 분류하기로 했잖아. 니은입니다. 이번에는 A열에 3학년이 2명이야. 2명입니다. 자, 갑니다. 이번에는 3학년이 2명이니까 A열에 1학년 1명하고 3학년 2명 이런 식으로 됐고, 그러면 B열에는 남은 1학년 1명, 그 다음에 2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1명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얘들 둘이가 뭐 하면 안 된다? 이웃하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게 2, 1, 3, 2 이런 식으로 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자리를 정할게요. 자, 크게 2개 돼. 얘들아 이거 빼먹으면 안 돼. 항상 2개부터 시작해야 돼. 알겠지? 우리 이거 2개 한꺼번에 하고 있잖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리 정합시다. 얘들아 A열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얘들 둘이가 이웃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3, 3, 1 이렇게 하나 더 있죠. 그 2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B열에 얘들아 생각해. 요 B열의 경우의 수는 얘들아 자리부터 정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배열은 나중에 할 거야. 자리부터 정할 거라고. 이해 갑니까? 그러면 얘는 2학년이 있을 수 있는 위치만 정하면 되죠. 그래서 2학년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가지예요. 제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3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1학년하고 3학년은 위치가 바뀔 수 있겠죠. 곱하기 2 하는 겁니다. 됐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얘들의 이제 자리가 완전히 정해진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3학년 배열, 1학년 배열, 2학년 배열,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정합시다. 요거는 A열, 그 다음에 요거는 B열, B열의 2학년 위치가 3군데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나머지 1하고 3학년의 자리가 되는 거고, 얘는 배열을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거야. 근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시면 뭐 틀릴 가능성이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됐지?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요거 계산해 놨거든. 얘 계산하면 2의 6제곱 곱하기 3이야.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얘들아 끝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2의 6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랑 더하겠죠? 얘들아 얘랑 더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자, 우리의 답은 7팩분의, 근데 얘들아 내가 왜 이렇게 썼는 줄 아나? 얘들아 이거 얼마야? 전체가 이거 얼만데? 720 곱하기 8이야. 5천 몇 개라고. 그러면 이걸 5천 얼마 하면 계산에 한참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계산 쉽게 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2의 6제곱 곱하기 3 더하기
2의 6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계산을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자, 갑니다. 7팩은 5팩을 외우면 좋죠. 6 곱하기 7인데 얘가 120이거든. 되니? 그러면 이 안에 2라는 애를 솎아내 주시면 됩니다. 약분하려고.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 8 곱하기 15죠. 그지? 얘는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돼. 그치? 그러면 얘까지 계산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쟤는 묶어주면 2의 6제곱 곱하기 9에다가 3을 더하니까 1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야 야? 계산이 그나마 된다고. 알겠지? 어렵다고 이렇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열심히 계산하면 이제 105분의 16이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2번 되니? 그죠? 얘들아,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한번 삐끗하면 그냥 날아가는 문제. 그지? 그래서 꼼꼼하게 해야 돼. 오, 천천히. 얘들아, 이거 꼼꼼하게 빠짐없이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문제 한번 해보세요. 결국에 얘들아, 확통의 킬러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얘들아, 확통은 우리 미적분과 대수처럼, 그러니까 수원수도처럼 뭐 말도 안 되는 거는 잘 안 나와. 다 이해 간다고, 무슨 말인지. 그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거의 없어. 근데 문제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확통 킬러는 아이디어도 가끔 있어. 30번은 가끔 아이디어야. 근데 아주 많은 확률로 계산을 더럽게 해. 알겠지? 계산. 이게 바로 킬러의 전형적인 수순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야. 꼬아! 더럽게 만들어. 더러워. 이 더러운 걸로는 계산해야 돼. 계산하는 인내심이 있으면 맞추는 거고, 아니면 틀리는 거야. 그렇게 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킬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쉬게요. 자, 26번 해봅시다. 이거 3점짜리인데 요새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한번 읽어봐. 모르고 지워버렸다. 고기만, 오케이. 아니, 이거 공이었어. 나 달걀인 줄 알았는데. 나 왜 달걀이라고 생각했지? 공이었어. 바구니에 담겨있으니까 왠지 달걀 같지 않니? 옛날에 쌤 부모님 집에 닭을 잠깐 키우셨거든. 닭이 이제 한 10마리, 한 20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10에서 20마리 정도 있는데, 야, 달걀은 되게 잘 낳더라고. 거의 뭐 매일매일, 얘들은 생식 능력이 왜 이렇게 탁월한 거야? 매일매일 계속 나. 어쨌든 그래서 뭐 그 달걀을 막 이렇게 열심히
어머니가 모아서 이제 쌤한테 먹어라 갖다 주시고 그냥 갖고 오고 뭐 이랬는데 어느 날은 다약이 없더라.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엄마 다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아 그냥 동네 사람들 놀러 와서 그냥 잡아먹었대. 그게 뭐야? 이때까지 열심히 키워놓고 한 몇 년, 한 1년 정도를 닭을 있잖아. 이게 약간 알자. 이거 성체 말고 조금 작은 닭 있잖아. 그거를 시골 장 같은 데 판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한 마리에 5,000원 이렇게 사서 한 열 몇 마리 산 거죠. 그래서 얘를 열심히 키워 맨날 모이 주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동네 사람들 놀러 왔다고 한 10명이 놀러 오신 거야. 그래서 닭을 일단 다 잡았대. 그게 뭐야? 거기 닭 잡는 사람이 있었어. 잡아먹었대. 너무 뭔가 되게 냉정한 닭의 운명이라는 거. 자, 갑니다. 닭 아닙니다. 이거 공입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이거 되게 자리 보면 별거 아니야. 내가 주사위를 던지거든? 얘들아, 주사위를 던졌는데 어떤 숫자가 나왔잖아. 예를 들어 4가 나왔죠. 근데 여기 이제 요 상자에 공이 없잖아. 그럼 요 공을 여기 넣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근데 그 다음에도 4가 나왔어, 만약에. 그 다음에도. 근데 공이 있네. 그러면 여기 못 넣고 여기 7번에 넣는 거야, 여기다. 이해갔니? 되게 간단한 상황이에요. 1에서 6까지 숫자가 나오면 안 들어있으면 넣고 들어있으면 여기 7번에 넣고 이 짓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죠. 7이 적힌 상자에 공이 1개 이상 들어가 있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잘 분석하고 잘 읽으셨다면 바로 번뜩 하실 겁니다. 얘들아, 7에 적힌 상자에 공이 들어가는 상황은 뭐죠? 어떤 숫자 안에 공이 있어서 그 숫자가 다시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알겠지? 근데 머릿속에 생각해봐. 그런 경우 되게 많대. 그죠? 어떤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숫자가 그지? 2번 이상 같은 숫자가 여기 적을게. 같은 숫자가 2번 이상 나오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2번 이상이면 3번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걸 머릿속에 생각해보니 너무 많지 않아? 하나하나 다 해야 되잖아. 이럴 때 떠올리는 게 바로 여사건입니다. 반대 경우로 생각해볼래? 여사건의 확률로 생각해볼래? 그럼 우리는 전체 확률 1에다가 빼버립시다. 뭐를? 3번의 시행이잖아? 3번의 시행이 다 다른 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얘들아, 3번, 생각해봐. 얘들아, 1, 2, 3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하나 넣고 달걀을 여기 하나 넣고 여기 하나 넣죠. 그러면 7번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3번 모두 3번의 숫자가 다 다른 경우 다 다른 확률을 빼면 됩니다. 왜냐면 숫자가 다 다르면 7번 상자에는 공이 없는 거죠. 이제 0개가 들어가니까 그거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1개 이상의 반대말은 0개잖아. 그래서 여사건으로 빼주시는 거. 이러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답은 1 빼기. 얘들아, 우리 주사위를 던지죠. 순서 상관 있니? 상관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명시를 해줬잖아. 한 번. 이렇게 3번을 던진다고.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죠. 근데 그 숫자가 다 달라야 돼.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알겠지? 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빠르게 캐치를 해서 이게 정확한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 쉽잖아, 그지? 9분의 4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 어떤 상황이 나왔다면 그게 빠른지 그 반대가 빠른지 항상 기억해야 돼. 여사건의 확률이 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좀 더 실전적인 문제들도 한번 다뤄볼게요.